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알려드리는 모아모아톡 최은숙입니다. 자,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까지 정말 이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서부, 우리 이 미국의 서부는 너무너무 더워서 데스밸리는 섭씨르는 54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리고 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30도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틀란타가 지금 사실 90도, 95도, 99도 여러분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생각하시고 견디시고 대신에 물을 많이 마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 핫한 웨더만큼 핫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계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해봅니다. 자, 베스트 중에 베스트 회계사, 베스트 어카운팅의 조이수구 회계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사실 이제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 나가면 문을 여는 순간 그렇죠. 사우나에 입장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는 제가 아침 일찍 가고 늦게 오니까 네네. 좋다 생각하죠. 나가서 일을 한다면 이거 어떡해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네. 그다음에 집에 계셔도 물을 좀 많이 마셔야 그렇죠. 돼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핫한 시즌에 사실 더 핫한 얘기가 있어요. 7월 달인지 6월 달인지 한 달만 해도 부동산이 10몇 %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집값, 특별히 집값이 이게 굉장히 사실 언유저한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앤리 부동산에서 나오셔서 요새는 예. 웃돈을 줘야 된다. 그다음에 예. 여윳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한단 네, 말이에요. 근데 제가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가운데 투자하는 집을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레노 인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렌트비도 워낙 올랐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왜 1가구가, 그러니까 2가구, 3가구 가지면은 막 이 조세 텍스. 폭탄 이런 네. 얘기 하는데 미국은 그런 제도가 없나 보죠? 그런 거 없어요. 어이? 네, 없어요. 그럼 몇 채 사도 돼요? 며칠을 사셔도 돼요. 제가 네. 그 아는 손님은 한 서브디비전을 다 사신 분이 계세요. 몇 수십 채를? 그렇죠. 개인이? 개인이.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고 개인이라도 개인이, 예. 집을 그렇게 소유해도 돼요? 네. 그럼 이제 텍스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여기서는 집을 사실 때 이제 특히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 풀 프라이스를 주고 사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새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어떤 그거를 사서 5만 불, 6만 불 이렇게 사가지고서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다 보통 캐시로 사시게 되죠. 그러니까 캐시라는 게 진짜 이 돈을 세는 캐시가 아니고 아니라 은행에서 은행에 있는 돈을 통째로 그렇게 사시게 되죠. 론이 없이. 론이 없이. 네네. 그러니까 론이 없이 사시게 되면 사실 그걸 살 때 집 타이틀을 네. 내 이름으로 안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럼 뭐로 하나요? 회사 이름으로 하죠. 회사를 만드시죠. 대부분은 회사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걱정하는 게 라이블러리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내 렌트에 누가 렌트를 줬더니 걔가 자기 쓰러졌다, 넘어졌다, 다쳤다 해서 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라이블러리를 프로텍트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통 자기 이름으로 하기보다는 LLC라든지 무슨 이제 요새는 또 홀딩 컴퍼니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오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LLC는 그 하나를 오운하는 거죠. 그리고 또 LLC의 오너십이 한 사람에게 100%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건 회사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정도의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네. 회계사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렇죠. 회사를 설립해서 집을 그렇게 사신다. 네. 근데 제가 이거 사실 이런 말 하기 좀 머시하지만 렌트비를 받아서 모게지를 내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만약에 그렇죠. 론 참 안 하면 모게지 물론 내도 그런 필요 사람들은 없이. 그렇지만 이제 요새는 네. 이제 많이 보이는 거가 돈이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딱히 뭘 할지를 몰라서 이제 한국 분들은 집을 사시는 분들이 꽤 있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컨 홈이나 그러니까 인베스트만 하는 그런 집을 사시는데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좀 많은 경우가 이렇게 어떠한 그런 그야말로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가격 대비 이렇게 해서 사시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리얼터를 통해서 사시는데 좋은 동네에 집을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20만 불, 30만 불 되는 집을 산단 요새 말이에요. 20만 불이 어디 있어요? 요새는 없겠네 진짜. 진짜 요새는 없겠네요, 여러분. 요 근처에는 뭐 한 30만, 40만, 50만 막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네. 진짜 많이 올랐죠. 그러면 그거를 살 때는 로운을 하시죠. 네. 네, 그런 집을 살 때는 그러면 이제 로운을 하게 돼서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가 돈을 렌트를 받으면 그걸로 이제 갚게 되시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세컨홈이나 이제 서드홈을 사면 론 이자가 비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있죠. 그러니까 비싸져요. 아. 그러니까 모든 게 비싸져요. 인베스트먼을 할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딱 사서 사면 내가 이 집을 사서 나와 내 가족이 살 거예요 하는 프라이머리 하우스가 되면 텍스 혜택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홈스테이 exemption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카운티에 내는 텍스예요. 홈스테이 이그젬션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이 내 프라이머리 하우스라는 거를 네. 카운티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프로퍼티 텍스는 카운티에 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세가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빼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텍스 보고 할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하우스 한 채에 한 채에 대해서만 대해서만. 홈스테이 이그젬션이 된다. 그렇죠. 어. 그래서 그거는 집을 사실 때 보통 변호사분들이 레커멘드를 해드리기도 하고 아시기도 하셔서 카운티에 가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가져가시면 이제 뭐 거기서 뭐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서 주시면 그러니까 카운티 텍스가 네, 빠진다.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금방 오신 분들은 미국에서 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큰 집이 이렇게 싸? 네,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아파트 한 채 팔면 여기 와서 뭐 4채, 뭐 5채를 산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사시고 이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한국은 뭐 10억에 샀는데 20억 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국도 그런 식의 투자가 가능할까요? 투자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얘기는 그렇게 돈이- 오르는 걸 바라고. 그러기는 좀 어렵죠. 특히 조지아는 어렵죠. 아. 그러니까 historically 아마도 이제 리얼터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히스토리를 봤을 때 조지아는 이렇게 좀 지나면 결국 비슷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에리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gentrification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좀 다운타운 근처에 네네. 뭐 이렇게 좀 노후된 데를 이제 고쳐서 뭐 개발해서, 하고 네. 하면 이제 밸류가 올라가는 수가 있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 그런 에리아가 아직도 있긴 해요. 그리고 네. 이제 다운타운에서 뭐 이제 하이라이즈 빌딩에서 뭐 컨도미니엄을 산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아마도 계속 그런 게 밸류가 왜냐하면 거기서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근데 그 조지아는 성격상 우리는 계속 나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땅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토리컬리는 그렇게 올라가는 밸류를 기대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투기성의 투자는 아니죠. 기대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전에 또 얘기하시던 중에 재산세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나는 30만 불에 샀는데 40만 불짜리 집이 되면서 재산세가 엄청 나와요. 그렇죠. 예. 아니 이거 왜? 나는 30만 불에 샀는데 네네. 그리고 팔지도 않을 건데 나는 그쵸. 왜 내가 40만 불에 대한 텍스를 내? 이러거든요. 그렇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필하실 수 있어요. 어디에다가요? 카운티에다가? 카운티에다. 어필을 하는 걸 도와주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리고 회사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아서 네. 내가 하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하셨던 분은 그분이 뭐 250불인가 500불인가를 내시고 네.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내려줬어요. 얼마나 내려줬어요? 그게 그러니까 거의 60만 불에 이제 집인데, 나왔는데 네, 네. 그거를 49만인가 뭐 이렇게 내려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50만 불안 적어도 되게. 250불이나 500불의 피보다는 훨씬 많이 전략을 하셔야 그게 할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피를 전화 연락해 보시면 우리가 뭐 해줍니다.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개런티가 없겠죠. 당연히. 예, 그렇지만 거기는 그 일만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네 무슨 데이라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해주는 것 같아요. 어필을 하면. 재산세를 깎아준다는 거는 사실 우리 이제 한국 사람 정서로는 네. 쉬운 얘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재산세 어필을 한번 해볼 만하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집이 30만 불이었어. 그래서 내가 텍스를 5천 불을 냈는데 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 집을 40만 불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7천 불을 내라고 그래.
그러면은 해볼만 하다는 거잖아요. 정말 해볼만 하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카운티들이 있어요. 풀턴 카운티가 그 중에 하나고 또 포사이트 카운티도 그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풀턴 카운티는 근데 이제 이렇게 길잖아요. 네, 우리가 네. 다 아는 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북쪽은 굉장히 텍스를 많이 냈지만 좋은 동네가 남쪽은 좀 그렇지 않으니까 네, 네. 이거를 돌려받기가 풀턴 카운티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경험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런 것 같아요. 포사이트 카운티는 조금 더 쉬웠고 근데 포사이트 카운티는 돈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왜요? 거기로 사람들이 너무 올라왔고 새집을 많이 지었고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거기 재산세를 많이 걷는 동네네요. 재산세 많이 걷죠.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재산세를 많이 내는 동네가 학교 시스템이 좋다. 맞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스쿨에 들어가는 돈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재산세의 대부분이 학교 텍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윈넷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뭐 62세가 넘고 65세가 넘으면 깎아주잖아요. 또 그게 스쿨 텍스를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쿨 텍스를 면제해 주는 건데 스쿨 텍스가 보통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빠지게 되면 도움을 많이 받으시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시고 렌트를 놓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물론 이제 돈이 좀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처음 어떻게 월급 모아갖고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집값이 너무 오른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받을 수 있는 텍스 혜택 같은 거가 있는가,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이 있는가를 잠시 쉬고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베스트 어카운팅의 조이수구 회계사와 함께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어떻게 부동산이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first home buyer라 그래서 네. 내 생애 첫 번째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좀 혜택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first home buyer가 definition에 내 생에 처음 사는 사람도 포함되고 몇 년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팔고 나서 안 산 기간이 그래서 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적용되면 그런 사람들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딱히 얘기를 딱 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거는 바이든이 또 이제 프로포즈를 해놨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그러니까 네. 1월 1일 2021년부터 집을 산 퍼스트 홈 바이어한테는 조금 혜택이 더 돌아갈 것 더 같아요. 돌아간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얘기는 그 이제 론을 하는 금액의 네. 10% 네. 아니면 맥시멈 15,000불까지 네. 텍스 리펀더블 텍스 크레딧으로 주겠다. 오. 이제 그렇게 올려놨어요. 어머. 올려놨는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 텍스 코드가 허락하는 네. 모든 크레딧은 네. 다 그 리밋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컴이 많아지면 못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PPP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웃음이 난 거에 왜? 코드가 없다고 이거를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네. 나중에 PPP를 상쇄시켜야 되는데 네, 그 네. 코드가 없어서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 했더니 결국 새로운 칸이 하나 생겼다.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인컴이 많으면 나는 이거 못 받는다 생각하시면 딱 맞고요. 근데 많다는 게 어디가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30몇만 불 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왜 물어봤냐면 항상 많다 그러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10만 불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30만 불, 40만 불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있지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다 혜택이 되고 네. 저 이번에 집 샀어요 하고 서류를 주시면 이제 네. 회계 사무실에서 알아서 그거는 적용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맥시멈 15,000불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리펀더블이니까. 와.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 팔았어. 네. 그러면 토해내야 되겠죠.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토해내요? 그거 이제 그 크레딧을 받은 거를 이제 내야 돼. 다시 내야 돼. 돌려줘야 돼.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그 집에? 아니 그 기간이 있어. 기간은 있고 네.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살면 보통 좀 오래 살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는 없기를 바라지만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해요. 내가 이번에 샀는데 이번에 이제 특히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번에는 조금 더 무리를 해서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웃돈을 얹어서 준다고 하는 의미는 그 집의 가치가
론을 해주는 뱅크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돈을 무리를 해서 했는데 우리의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인컴 소스가 바뀌거나 줄어들면 내가 이거를 이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이걸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때에 집이 오늘 안 사면 내일 당장 없을 것 같고 우리 마음이 자꾸 급해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겪었잖아요. 2008년에도 겪었는데 2008년에 그게 굉장한 스캠이라고 했던 이유는 뱅크하고 타이틀 컴퍼니하고 은행하고 다 짜고 일을 그렇게 벌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프레이즈를 하는 사람들도 밸류가 그렇게 있다고 거짓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뱅크도 그거를 알면서도 밑에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이걸 집행하고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그거를 드라이브 한 거란 말이에요. 드라이브 할 뿐만 아니라 뱅크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챙기고 그리고 나서 이걸 다 라이트업 하면서 정부 혜택을 받았단 말이죠. 뱅크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네. 그런데 at the end of the day 우리 개인들은 그렇죠. 굉장한 그 트라우마와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뱅크도 그걸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퍼런스가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뱅크도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집의 밸류를 정하는 거는 집이 replace 하는데 예를 들어서 드는 돈 아니면 어떤 땅값 아니면 market value 사실은 market value가 그걸 drive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market value가 drive 한다는 뜻은 은행에서 돈을 이걸 빌려주면 나는 요거를 꼭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죠? 은행들은 굉장히 aggressively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언더라이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은행은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런데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정말 그만큼의 엑스트라 돈이 있고 그 문제 없어. 그거 잃어버려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나는 여기 들어가서 뭐 10년 정도 살 거야. 그럼 괜찮겠죠. 그죠?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너무나 무리를 해서 하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한 케이스가 생각났는데 이제 젊은 친구가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네네. 집을 샀어요. 네. 이제 조그만 콘도를 샀는데 갑자기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일이 이거 생기죠. 렌트를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 집은 이제 그 홈스테이드 exemption도 받았고 크레딧도 받았고 다 해놨잖아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계속 있게 되면 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팔게 되면 이걸 다 토해내야 되는 건가요? 렌트를 줬었는데 자기 안 살고. 홈스테이 exemption은 렌트를 주면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프린서플을 얘기하면 프린스플을. 그렇죠. 근데 누가 가서 뭐 카운티에 가서 조사는 안 하니까. 조사를 하겠어요, 보고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네.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요구하지만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 한 2, 3년 전에 컨도미니엄을 사서 지금 밸류가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러면은 텍스 혜택은 못 받겠죠. 자기가 2년 이상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겠죠. 저희 직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셨구나. 네네. 근데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예. 친구도 사실 돈을 벌었는데 텍스를 내는 거는 그게 억울하죠, 그래도. 억울하지만 그래도 이제 돈은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하죠. 못 벌었는데 내는 텍스가 제일 억울하죠. 맞아요. 맞아. 숫자상으로만 있는데 돈을 내놓으래. 숫자상으로 있다는 건 어딘가 있긴 있다는 건데 근데 딴 내 데로 주머니엔 없어. 맞아요. 네, 딴 데로 들어간 거죠. 이거 방송 보시면서 그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전반부에 살짝 지나간 얘기 중에서 라이어빌리티를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너무 그냥 스치고 지나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렌트를 준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되게 약한 게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같은 한국 사람끼리 렌트를 주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없겠다 생각하지만 이제 랜드로드 주인의 네.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그 렌트를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렌트를 준 사람이 초대하게 되는 손님들과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국 애들하고만 놀라는 법이 없죠. 보통은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가 내 자산을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LLC를 만드는 이유는 여기에 딱 덮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레널 프로퍼티가 여러 개 있고 내 집도 있고 빌딩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도 있어요. 근데 내 이름으로 예를 들어 조이스구 그걸로 타이틀을 하지 않는 이유는
컴퍼니를 만들어 놓는 이유는 혹시 이 안에서 누가 수를 하면 내 다른 자산은 건드리지 말아요. 요것만 하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어떤 손님들이 최근에는 어떻게 가져오시냐면 나 이렇게 회사 있는데 라이애빌리티 프로텍션을 위해서 홀딩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요. 근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홀딩 컴퍼니는 뭘 한 거냐면 이걸 다 합쳐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죠? 누가 그럴 일 없겠지만 홀딩 컴퍼니에 문제가 생기면 이 자산이 다 속하게 되는 거죠. 한꺼번에. 네. 그러니까 그게 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가 LLC를 딱 씌워놓으면 100% 프로텍트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프로텍트가 안 되냐면 요건 이렇게 됐어. 근데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네. 그러면 LLC도 다 expose가 되겠죠. 왜냐면 you are the owner. You own it.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내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트러스트를 얘기하고 어떤 그 어드밴스 플래닝을 하세요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됐는데 이제 내가 막 돌아다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인 거예요. 사실 이 프로퍼티는 그냥 거기 sitting. 그러니까 그거가 프로퍼티가 나가서 일 저질 일은 없지만 우리들이 나가서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사고를 내기도 하고 비즈니스 한다고 해서 뱅크럽시를 해야 되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론을 받아서 뭐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자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오너인 거는 다 영향을 받겠죠. 이게 LLC건 홀딩 컴퍼니건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플래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레널 프로퍼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더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either 여기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던가 아니면 한국에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어떤 그 부동산 시장 네. 그 마켓과 여기는 굉장히 달라요. 엄청. 굉장히 다른데 그러니까 뭐 오시자마자 무슨 액션을 취하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보시고 둘러보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들으시고 그 대신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시면 맞아요. 좋겠죠. 예. 근데 이제 한 에리아에 있는 전문가들만 얘기를 듣는 걸 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CPA만 만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그렇죠? 계속 리얼터만 만나서 이 리얼터 저 리얼터 그렇게 하시는 것도 그것도 레커멘드 할 만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여러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각계각층. 각계각층. 왜냐하면 CPA는 CPA 얘기만 할 거고 리얼터는 리얼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엑스퍼티즈가 있으니까 네, 네. 그걸 정해서 내게 가장 좋은 그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오랜만에 사실 우리 플랜 얘기 지금 하셨어요. 네네. 이제 플랜 전문가시기도 한데 그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내 자산을 보호해야 된다. 네네. 그런 얘기를 사실 몇 회에 걸쳐서 우리가 이미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저한테 내가 트러스트를 만들 만큼의 재산이 없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저기 조이수구 회계사가 그러는데 집이 20만 불만 돼도 하라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그걸 건드리겠어? 막 이러면서. 네, 그렇죠. 안 건드리겠죠. 웬만해서는. 근데 건드리게 되면 어떡하냐 이거죠. 건드리면 이제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뭔가를 준비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 집이 있고 가지고 계신 거가 내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 외에는 사실 다른 게 뭔가 많으면 좋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못 하셨단 말이에요. 요거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뭐 이제 내가 잘못해서 뭐가 걸리게 되면 이 두 개가 다 걸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큰 병이 걸렸을 때. 맞아요. 왜냐면 이제 뭐 어떤 인슈런스나 메디케어를 가지고 오셔도 이게 뭐 그러니까 롱텀으로 입원을 못하고 막 이런 제한이 되게 많아서 그렇죠. 입원비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병은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지만 네네. 병원비가 만약에 몇십만 불이 나왔어. 네네. 이러면 결국은 내 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다 써야 되죠. 네, 그러니까 20만 불, 40만 불, 30만 불짜리 집이라도 미리 플랜을 세워서 보호를 해놨으면 네.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해결을 해줘 버린단 말이에요. 내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일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뭐 누가 우리 집까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나 자신 아까 그 얘기에서 생각난 거예요. 내가 문제를 일으킨다. 맞아요. 그래서 왜 뭐 코로나 걸려 30만 불이 나와도 안 낼 방법은 다 있다라고 또 이경호 원장님이 얘기는 하셨지만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작은 자산이라도 그걸 보호하는 플랜을 세워놓으시는 걸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옆에서 그런 상황인 사람을
봤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뭐 1,000불, 2,000불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그렇죠. 왜 안 해놓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게 다 보니까 금방 벌써 다 시간 다. 그러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할 얘기 다 있는데. 아이고 정말.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했어요. 우리 라이어빌리티 생각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재산세를 어필해서 분명히 깎을 수 있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홈스테이 이그젬션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했고 그리고 퍼스트 홈 바이어가 집을 네. 이제 크레딧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바이든이 정책이 바뀌니까. 사실 할 얘기 다 했네요, 뭐. 그렇죠. 사실 바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이 싹 바뀌고 나면은요, 다시 한번 또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더위에 절대 지지 마시고 건강 유지하길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